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된 지문인데요.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입니다.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회비용을 함께 판단해야 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자,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왔죠. 기회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한다.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연 관람을 가자고 한다. 만약 공연 관람을 선택했다면 공연 관람료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공연 관람으로 포기한 것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럼 뭐해? 그러면은 기회비용은 두 개의 합이겠죠. 기회비용을 구할 때 공연 관람료처럼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만족도 기회비용이다라는 얘기죠.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도 있다. 바로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의사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가령 공연이 시시해서 관람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람료가 아까워서 계속 관람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예시에서 매몰 비용은 관람료가 되겠죠. 어차피 이것은 이미 공연은 시작됐고 여기서 공연을 계속 볼지 계속 보지 않을지 그때 관람료가 다시 되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회수될 수는 없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거지. 근데 합리적 선택은 이러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볼게요.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 정책 상황으로 인해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자,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이 뭘까요? 이때 딜레마란 두 개의 배타적 대안이 존재하고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며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실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때 가치가 충돌하죠. 그게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인데 정리하자면 뭐냐면 두 개의 아주 상반된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대안이 가져올 결과는 서로 반대돼요. 그리고 각각의 대안은 서로 지지자들이 있어. 근데 이 지지자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결론은 어쨌든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편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와는 구별되는 상황이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등이다. 자, 지금 딜레마 상황은 반대로 정보의 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정보가 충분한 경우에 생기는 건데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정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결정이 곤란한 상황 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해소할 수 있고 모호성은 정책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딜레마로 보기 어렵다.
자, 딜레마라는 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는 함의는 대안을 평가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두 글을 읽은 학생이 다를 썼어요. 논증하는 글의 초고인데 첫 번째 문단, 우리 지역의 땡땡 부지의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 지금 이게 이제 정책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주장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다. 시설을 유치할 경우 시설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땡땡기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소득 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두 번째,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에 구축될 하수처리 시설의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이땡땡에 따르면 여가와 휴식 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민보다 정서적 만족도가 1.5배가량 높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하수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이죠.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자, 가를 활용했네요.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가나 다의 글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관련했을 때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비용이란 무엇일까? 자, 기회비용의 개념 나왔죠? 확인 가능합니다. 자, 2번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를 보시면 이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나와 관련했을 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딜레마란 무엇일까? 나와 있잖아요. 딜레마란. 자, 서로 두 개의 배타적 대안이 존재하고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며 시간 내에 각 대안을 지지하는 세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딜레마와 유사하지만 딜레마가 아닌 상황과 딜레마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지금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와는 구별되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상황들은 해소할 수 있지만 딜레마 상황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와 차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근데 5번.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것부터 먼저 골라보자면 2번이 되겠어요. 가에서 기회비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가치도 고려해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네,
뭐 어떤 결격 사유 없이 완벽한 지문이죠? 자, 그럼 다른 것부터 봅시다. 1번. 가에서 매몰 비용의 개념에 주목하고 의사결정 시 매몰 비용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자, 매몰 비용 개념에 주목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의사결정할 때 매몰 비용 산출이 선행되어야 된다? 제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틀렸죠? 3번. 가에서 기회비용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기회비용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과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자, 지금 이거 말장난인데 기회비용이 만족과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성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과 그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죠? 4번. 나에서 딜레마에서의 선택에 가치가 개입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자, 가치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언제 얘기했어요? 그죠? 틀렸고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5번. 나에서 딜레마에서의 선택에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가 충분할수록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정보가 충분해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게 딜레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달을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논증은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논증 요소는 주장과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관한 주관적 생각인 이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논쟁이 첨예해서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지금 다에서 글쓴이는 왜 어떤 이유를 제시를 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하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쟁점에서 찬성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하는 거 맞죠? 얘는 지금 이 글쓴이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자, 근거는 지금 보기에서 객관적 자료여야 된다고 했는데 연구 보고서 적절하죠. 4번.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자, 여기서 그 물론이라고 하면서 그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5번. 고려할 수 있는 해당 부지의 모든 가치를 기회비용에 포함하였다는 내용을 반박으로 제시한다. 앞서서 물론이라고 하면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달을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지어 다의 A를 구체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대안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절차적 합리성이 제한될 수 있다. 자, 보기에선 이걸 활용할 건가 봐요.
이는 내용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는 내용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 이게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거면은 그 내용도 그냥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그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하고 가, 나를 연결지어서 다의 A 부분을 구체화하게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뭐냐면 5번이죠. 보기를 나와 연결지어 가치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현재 선출한 기회비용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강조하는 전략은 다의 논증을 보완하는 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에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가치 충돌 상황인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번이 적절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1, 2, 3, 4가 왜 아니냐는 건데요. 1번부터 자세히 보시면 보기를 가와 연결지어 대안의 가치를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면 대안의 대립이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라고 됐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합리성은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때 필요한 해결 방식인데 지금 여기 대안의 가치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가치 비교가 가능하면은 왜 절차적 합리성이 필요하겠어요?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보기를 가와 연결지어 정보가 충분하면 대안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자, 이거는 딱 봐도 좀 아닌 것 같죠? 정보가 충분해도 가치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보기의 내용인데 그 형식적 절차랑 그 필요성은 정보의 많고 충분하고 아니고의 문제랑 별개죠.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보기를 나와 연결지어 배타적 대안이 상충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회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핵심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절차적 합리성으로도 해결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배제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4번 보기를 나와 연결지어 딜레마에서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음이라고 나왔는데 딜레마에서 가치 정확히 산출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틀렸죠? 그래서 1, 2, 3, 4번이 틀린 결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